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위기가 이 금융계 전반으로 이제 퍼져서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런 부실 폭탄이 터지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망해야 될 기업들까지 다 살리겠다라고 정부의 세금을 많이 집어넣는 것에 저는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왜 저렇게나 방만하게 운영이 됐겠냐라는 겁니다. 지난 1년, 2년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부동산 관련한 PF 대출을 대거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제 사실상 건설업계들이 자기 자본 비율이 매우 낮고 이제 감정 가격을 조작해서 이제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제2금융권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저 건설업계와 또 뭡니까? 그 언론계, 정치계,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곳들이 같이 공범으로 저러한 짓거리들을 벌였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뭘 하려고 합니까? 자빠질 것 같으니까 정부 세금으로 메워달라고. 나중에 좀 지나면은 이제 할인 분양하니까는 할인 분양해도 사람들이 안 사면 이제 세금으로 대거 이제 매입해줘야 된다고. 이런 개수작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위기는 맞지만 저 위기조차도 이용을 해서 이제 국민의 세금을 헤쳐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놈들의 경제부총리나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뭐 금융수장이라고 하는 관료들 모두가 다 결탁이 돼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금융수장들이, 경제수행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동산 PF 대출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제 건설사나 아니면 금융사들 중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제 망하게 해야 될 곳은 망하게 하고 이제 도와줘야 될 곳은 도와주고 해야죠. 무작정 세금을 85조, 100조 쏟아부어서는 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택보증공사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전사기 피해 금액을 세금으로 메워준 게 10조가 넘는다라고 하죠. 그건 어디서 온 거냐고. 그들은 꽁돈이냐고요. 아니죠. 우리의 세금이죠. 우리가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될 돈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위기가 되게 심해지고 많이 우려스러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때까지 발생된 부실이 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 부실을 메우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왕창 가져다가 쏟아부을 것 같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저 이제 엄청난 부실 덩어리들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폭증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부담하고 넘어가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제한 보증해 주겠다고, 무제한 지원해 주겠다고. 그게 제대로 된 해법입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제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 세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관료나 기획재정부 뭐 이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행동들이 매우 중요한 건데 너무 안일하게 너무 무자비하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저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이 듭니다. 이 어쩌자고 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걸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괜찮아지는 걸까? 안 괜찮아지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뭐 이래저래 많이 고민스러운데 앞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 이제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대출 중단도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각종 세금들 폭증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무리하게 연끌하고 비투한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이제 삶이 더 빡세질 건데 감당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괜찮겠냐라는 겁니다. 안 괜찮죠. 많이 힘들고 많이 충격적일 거고 많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지내야 되냐?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버티고 좀 삶을 좀 더 이제 허투루 쓰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좀 잘 좀 궁리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뭐 뻔한 얘기다, 당연한 얘기다. 맞죠? 당연하고 뻔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당연하고 뻔한 얘기들만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의 것들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욕심부리고 탐욕을 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탐욕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제 긴축 모드로 간다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지방정부에 세금이 없어가지고 뭐 수당을 지금 못한다라는 얘기, 경찰이 이제 야근 수당 뭐 이런 것들도 못 준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이제 계속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의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세수 줄여주겠다라고 혈안인 거죠. 부자들 있는 사람들 세금 내고 있던 걸 안 내게 해주려고 지금 계속 수작질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시절 뭡니까? 복지 늘린다라고 계속하면서 이제 정부 부채를 엄청나게 늘렸던 400조 넘게 늘렸던 그들을 또 지지하거나 이러지도 않습니다. 진보다 보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라도 감시하고 드러내고 회초리를 들고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PF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계속 떠들어대는 이유가 뭐겠냐? 세금 왕창 집어넣겠다라는 개수작인 거죠. 이미 지금 2024년에 400조 중에 60조가 펑크난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세수를 더 줄이려고 지금 감세하겠다라고 지금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부다라는 거. 이게 어쩌려고 이러는 걸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고 답이 없고 앞으로 더 삭막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제2금융권의 예금이나 적금이나 좀 더 많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5대 주요 은행 외에는 금융권은 안 쳐다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에 돈을 왕창 집어넣어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이라고 하면 1년, 2년, 3년, 4년입니다. 최대한 비축하고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살 궁리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경제 쓰나미에 삶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에 이제 경제 충격이 시작되는 거죠.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저러한 것들을 정부의 세금으로 왕창 지금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지금의 정부가 있다라는 것. 그게 좀 더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관리와 정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을 안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절대로 쉽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매우 우려스러운 상임을 말씀드립니다.